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게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일본 야구 그리고 메이저리그와 미국 축구보다 더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해외 축구는 제가 EPL과 EFL을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또 EFL부터 또 들어보시면 되겠죠. 자, 저도 이제 공식 방송 약 3년째가 벌써 되었고요. 3년 동안 데이터표 단 2조합만으로 또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유튜브 댓글창에 제가 이렇게 개인 통상 기록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적중 제가 10연승 이상 했던 게시글들을 다 한데 모아놨습니다. 아무거나 들어가셔서 날짜들과 그리고 내용들 그리고 댓글들까지 모두 투명하게 확인 가능하시니까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유튜브 댓글창 보시면 제가 오픈 카톡 링크 남겨놨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여기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바로 또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 유튜브로 바로 보실 분들은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즉시 확인 가능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또 하루 패키지 또 주 패키지 끊어서 데이터표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숲TV 오셔서 이런 식으로 별풍선 후원해 주시게 되시면 또 숲TV 쪽지함으로 데이터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주간 프리뷰 출발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주간은 주력 몰빵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가 아직까지 100%잖아요. 주야간을 다 먹고 있고, 또 주간도 이번 주 스타트를 잘 끊어줬던 만큼 오늘 자신있게 한번 주력 몰빵으로 한번 가지고 왔고요. 오늘은 두폴 주자 배당도 아주 훌륭하게 또 잡아드렸습니다. 3배당도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또 좋은 결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또 추가적으로 이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후반기 메이저리그 거의 독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그 후반기 이번에 그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에 형들한테 메이저리그 준비를 참 열심히 하고 있다. 전반기 때 제가 성적이 조금 아쉬웠기 때문에 후반기는 제대로 한번 이제 각 잡고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후반기 성적이 너무 좋습니다. 최근에만 놓고 봐도 8일 중 7일 적중 또 3연승에 들어와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또 승부급 주력 몰빵 또 가져왔습니다. 지금 뭐 이제 승부 몰빵 했다 하면 다 적중이기 때문에 오늘 메이저리그는 승부 금액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자, 첫 번째 요코하마와 그리고 히로시마 경기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요코하마 선발 투수가 오늘 아즈마 카즈키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합니다. 이번 시즌 10승 5패, 방어율 1.7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히로시마 선발 투수가 오늘 오세라 타이치입니다. 이번 시즌 4승 6패, 방어율 2.9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아즈마 가즈키의 그 문제라고 한다면은, 아즈마 가즈키가 제 첫째 아들이거든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거든. 어떻게 보면은 첫째 아들이 저기 세이브의 이마이니까. 그러니까 아즈마 가즈키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 방심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꼭 보면은 못 잡을 경기들은 잘 잡고 꼭 잡아줘야 될 경기를 보면은 터지는 경기들이 많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로케이션이 달라져. 이 선수가 예전에 재작년에 싱커 하나로 리그를 평정했다가 지난 시즌에 싱커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 시즌부터 초반에 싱커 안 쓰다가 중간에 싱커 넣어서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싱커를 던지는 선수들은 너무 공격적으로 피칭을 했을 때 장타에 대한 위험도가 많이 올라가요. 그리고 아즈마 가즈키는 예전부터도 그랬어. 1점대 방울 찍을 때부터도 이 선수는 좀 공격적으로 무리하게 피칭하면, 이게 이닝 많이 먹으려고 무리하게 피칭하면은 뜬 공이 많이 나오는 유형이란 말이지. 직전 경기였죠. 야쿠르트 상대로 6이닝간 8피안타 4실점, 홈런 2방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경기 보면은 야쿠르트가 너무 최근에 죽어있던 팀이었잖아. 그러다 보니 너무 공격적으로 투구를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장타가 많이 나왔다. 결론적으로 이제 아즈마 가즈키의 강점은 홈 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높은 구위값 그리고 나름의 제구력들. 그러니까 이만한 쇼타도 그랬습니다만 요코하마 애들 선발 투수들이 대부분 구위도 좋은데 제구 좋은 애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아즈마 가즈키가 오늘 히로시마를 상대로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하지 않을까. 왜? 오늘 선발 투수가 히로시마의 오세라 타이치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뭔가 점수를 많이 낼 수 없는 구조라고 놓고 봤을 때 나름 그래도 조심스럽게 홈에서 피칭을 해주지 않을까 싶고요. 아즈마 가즈키의 어떤 사이즈는 그냥 뭐 일본 야구에서도 5손가락 안에 들어간, 3손가락 안에 들어간 선수입니다. 그만큼 기본 이상의 오늘 피칭
기대가 된다. 특히나 이 선수가 히로시마 상대로 굉장히 강해요. 통산 1점대 방어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몫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히로시마 선발 투수 오세라 타이치 형님 같은 경우에는 뭐 이 형님도 잘 던집니다. 이번 시즌 크게 뭐 문제가 될 만한 수치들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후반기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나이값 때문에 구위가 떨어지다 보니까 좀 안타를 많이 맞습니다. 이게 뭐 단순하게 어떤 특정 지표가 아니라 그냥 피안타율 자체가 높아요. 그러니까 포진 페스티벌도 지금 2할 때 중후반, 2할 8푼 정도의 위치가 되어 있고 득점권 피안타율도 원정 경기에서 거의 3할에 근접하는 그런 또 불안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 히로시마가 빠따가 아무래도 원정 경기에서 많이 줄어든다라는 것과 추가적으로 이 선수가 요코하마 상대로 좀 약해요. 이번 시즌에도 한 번 맞붙긴 했는데 6이닝간 3실점 어떻게 본다면 방어율이 4점대에 육박을 하죠. 전체적으로 이제 오세라 타이치의 강점은 구위는 아닙니다. 제구로 두신 선수인데 요코하마의 강점은 이 제구에 좀 강점이 있죠. 아무래도 팀 타격을 하는 존 자체가 넓어요. 그래서 커트가 잘 되는 팀이기 때문에 특히나 요코하마 스타디움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경기는 충분히 요코하마가 마인까지 가능해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코하마 승에다가 마인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언더바가 좀 애매해. 어쨌든 양쪽 다 1선발급 투수잖아요. 근데 이게 5.5점대 너무 애매합니다. 일단 오바 볼게요. 어쨌든 요코하마가 히로시마를 턴다란 생각으로 제가 접근을 했을 때는 이거는 오바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야. 아즈마 가즈키도 최근에 보면은 뭐 엄청 무실점을 많이 하는 피칭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바를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지바롯데랑 소프트뱅크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바롯데 선발 투수가 오늘 이시카와 슈타입니다. 이번 시즌 4승 4패, 방어율 4점대고요. 소프트뱅크 선발 투수가 오늘 오치입니다. 이번 시즌 1승 1패, 방어율 2.8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딴 것보다도 오늘 지바롯데 선발 투수 이시카와 슈타가 지난 시즌까지 소프트뱅크에서 뛰었던 선수였거든요. 제가 그때 블레이크 스넬, 메이저리그 때 블레이크 스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한 팀에 오래 몸담았던 선수가 이런 식으로 다른 팀으로 가서 그 전에 친정팀을 만났을 때 생기는 문제점은 뭐냐면 이 선수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지표가 너무나 이 팀에 많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 시즌 이시카와 슈타가 소프트뱅크 상대로 방어율이 4점대 가까이로 굉장히 약했다는 거 3번 맞붙었는데 방어율이 거의 4점대입니다. 그만큼 소프트뱅크 입장에서는 너무나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나름 대책이 좀 있는 그런 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소명 선발 투수 오늘 오치 료스케인데 소프트뱅크에서 몇 안 되는 원정 경기를 더 잘 던지는 선수입니다. 홈 경기 방어율 4점대에 비해서 원정 경기 방어율 2점대. 대개 소프트뱅크 선발 투수들이 이제 홈 경기를 더 잘 던지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오츠는 그래도 원정이 조금 더 나은 편이긴 하다라는 거.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거죠. 지바롯데 타격이 올라왔을 때 빠따가 터지고 있을 때 웬만하면은 이제 지바롯데 반대를 보기가 어려운 팀이라는 게 조금의 문제점이긴 한데 그래도 이 경기 저는 오늘 소프트뱅크가 현 시점 어제 한번 지는 바람에 니오네임이 현재 다시 또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겼어 니오네임이. 그래서 소프트뱅크 입장에서 굉장히 좀 급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프트뱅크 일반승 정도는 보겠고요. 다만 마인승까지 보기에는 지바롯데의 빠따가 지금 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바롯데 프렌을 봐야 되지 않나. 언더바는 오바 보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입니다. 주니치랑 한식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니치 선발 투수가 오늘 야나기입니다. 이번 시즌 1승 2패, 방어율 1.2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야나기 같은 경우에도 진짜 얘가 지난 시즌 제구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해서 일으켰던 그런 선수였긴 했는데 일단 뭐 이번 시즌 중반에 합류하긴 했지만 이 선수가 진짜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홈런을 정말 안 맞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정말 이번 시즌도 그랬고 아직까지 홈런이 한 방도 없다라는 거. 또 야나기가 나고야 돔에서는 나름 이닝 히팅도 잘 되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좀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 선수가 이제 그 7월 중순쯤에 복귀를 했죠. 또 한번 부상으로 빠져 있다가. 자, 그리고 그 다음 한신 선발 투수가 오늘 무라카미 쇼키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9승 3패 방어율 2점대로 오늘 10승 투수에 기록을 하게 또 도전을 하게 됩니다. 무라카미 쇼키의 강점은요. 뭐 이번 시즌 홈 경기보다 원정 경기를 더 잘 던진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볼이 공격적이고 늘 말씀드리다시피 무라카미 쇼키는
맞춰 잡는 투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의 문제점은 생각보다 뜬공이 많은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무라카미 쇼키의 사이즈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야 무라카미 쇼키는 워낙 잘 던지는 선수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선수가 뜬공이 굉장히 많은 유형이라서 저는 사실 고시엔 무라카미 쇼키를 그렇게 신뢰하진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선수가 원정 경기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피칭을 한다. 그러니까 미국의 폴 스킨스랑 약간 비슷한 로케이션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원정 경기 방어율 1점대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걸 다 떠나서 무라카미 쇼키의 오늘 경기의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 대주니치 상대로 정말 강하다라는 겁니다. 이번 시즌 이미 3번의 성적이 있었고 2승 0패, 방어율 1점대에다가 무려 완봉승까지 기록을 했죠. 지난 시즌도 1점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무라카미 쇼키는 주니치만 만났다 하면은 고점을 늘 찍었던 선수란 말이지. 결론적으로 타선의 클래스만 놓고 봤을 때도 주니치보다는 한신 조금 더 근소하게 앞설 수 있다. 어제 경기만 봐도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사실 주니치는 무사말루에서도 어제 경기처럼 무득점을 하는 팀입니다. 그런 팀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무라카미 쇼키가 기본적으로 7이닝만 던져줘도 그 뒤에 올라올 미스터 제로들 또 이제 필승조까지 고려해 보았을 때 이게 주니치가 비겼으면 비겼지 한신이 질만한 게임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한신 일반승 그리고 승일무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언더바는 언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라쿠텐과 오릭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쿠텐 선발 투수가 우치입니다. 이번 시즌 3승 4패 어떻게 이름이 우치냐? 어쨌든 3승 4패 방어율 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뭐 어쨌든 이제 우치세이 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격적입니다. 워낙에 이제 젊은 투수고 홈 경기에서 공격적으로 투구하는 투수고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점은 일본 투수치고는 홈런과 그리고 장타를 좀 많이 맞는 형태 유형입니다. 즉 오릭스에게 너무나도 최적화되어 있는 타선에 최적화되어 있는 투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우치가 올라왔을 때 팀이 아직까지 승리가 없습니다. 무려 7연패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 또한 직전 경기 니오넴을 상대로 5이닝간 4실점 그리고 2번의 홈런이 있었다는 것 또한 그러니까 너무 구위험 있고 던졌다가 이렇게 장타가 좀 많이 나오는 유형이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릭스 선발 투수 오늘 구리아렌 형님이 선발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7승 6패 방어율 2.8점대고요. 늘 말씀드립니다. 제가 매번 이 구리아렌 형님 올라올 때마다 한 가지만 딱 알고 계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구리아렌 형님 올라올 때 원정 경기는 절대 가면 안 된다. 구리아렌 형님이 자존심이 겁나 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형님의 문제점은 뭐 3이닝간 3실점을 해도 절대 안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투수 코치가 올라와서 너 내려갈래라고 물어보면 절대 안 내려간다 얘기를 해요. 그만큼 3실점을 하든 4실점을 하든 꼭 지의 밥값은 하고 내려올라 그래. 6이닝 정도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점률을 감안하고 봐야 됩니다. 실제로 구리아렌이 이 오사카 돔에서 던졌을 때 방어율은 1점대 그리고 원정 경기가 무려 5점대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그만큼 이 경기 오늘 저는 오버 쪽으로 보거나 역시나 양쪽 다 빠따로 붙을 만한 경기다. 이거는 홈팀이 역배를 받았다. 저는 홈팀 역배를 봅니다. 어제도 똑같이 분석을 해드렸고 라쿠텐이 1대0으로 이겨버렸어요. 오늘 이 경기 저는 라쿠텐 역배 프렌 그리고 오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요미우리랑 야쿠르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미 선발 투수가 모리타 선수가 올라옵니다. 요미도 진짜 큰일 났어. 요미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선발이 없어요. 선발들이 계속 갈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리타 슈냐 선수가 올라온다. 이번 시즌 선발로서 선발 등판은 없고요. 불펜 투수입니다. 불펜 투수고 아직까지 경험치가 많지 않은 선수가 오늘 경기 도쿄돔에 올라온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야쿠 선발 투수가 오늘 아빌라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4승 6패 방어율 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아빌라 선수의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외국인 투수답게 이닝은 잘 먹고 홈런을 좀 잘 맞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요미우리란 팀에게 나름의 강점은 띌 수 있다라는 것과 또 하나 야쿠르트가 어제 프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도쿄돔에서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교류전 포함해서 야쿠르트가 맞붙는 나머지 11개 구단 대비해서 원정 경기에서 가장 빠따가 뜨거웠던 구장이 바로 이 도쿄돔입니다. 그만큼
만큼 나름 야쿠르트에 빠져도 저는 오늘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경기 6.5가 아니라 5.5를 쥐어줬다. 요미우리 선발 투수도 사실상 불펜 투수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경기는 일단 오바 쪽으로 먼저 보고 싶고, 그 다음 나는 배당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야쿠르트 프랜승 쪽 한번 보시고, 마지막으로 저는 야쿠 역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시면은 요미우리 빠져도 지금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5.5 기준점이면은 충분히 오바가 괜찮다고 봐. 저는 오늘 일본 야구 나머지 4경기에 언더오바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다 어려웠어. 좀 괜찮은 경기는 5.5, 막 이제 언더 좋아 보이는 주리치 경기는 4.5 이렇기 때문에 접근성이 까다로웠는데, 그래도 오바 정도는 오늘 접근성이 괜찮았던 경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은 국내 야구 넘어갑시다. 오늘 국내 야구가 원체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이제 승부하시는 형님들이 많잖아요. 좀 이 납득은 됩니다. 가져갈 만한 게임이 너무 많아. 근데 문제는 이런 구간에 꼭 한번 사고를 쳐주는 게 이 KBO 리그란 말이지. 그게 조금은 저는 살짝 신경 쓰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주간을 주력 몰빵으로 가지고 가기는 하나, 오히려 배당을 키워가지고 차라리 그냥 배당을 많이 먹으려고 한 거야, 나 오늘. 그치, 오늘 주간은 진짜 뽑기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무튼 자, 롯데랑 기아 경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롯데 선발 투수가 데이비슨 선수가 올라옵니다. 이번 시즌 9승 5패, 방어율 3.7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기아 선발 투수가 올럽니다. 이번 시즌 8승 3패, 방어율 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데이비슨의 강점, 어쨌든 9위입니다. 단점, 홈 경기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피칭하다 보니까 장타가 많이 나온다라는 단점이 좀 있고요. 올러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제가 올러 원정 경기를 안 건드리는 이유가, 제가 구종 가치를 분석하는 사람인데 이 구종 지표가 평균적으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올러 같은 경우에는 홈 경기 평균 구종 가치가 3.9점대. 근데 외국인 투수치고 3.9점대면 많이 높은 것도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원정 경기가 0.8점대야. 그러니까 이미 구종에서부터 차이가 많이 난다. 결국에는 올러가 우리나라 타자들에게 낯설다 보니까 이게 초반에는 그래도 원정 경기에서 몇 컷을지 몰라도 이제 후반기 접어들면서 나름 올러에 대한 파악이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구종 가치가 떨어지는 선수는 원정 경기에서 아무래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부상도 한번 겪었고요. 직전 경기 퓨처스 리그에서도 한번 이제 그 부상 복귀 차원에서 한번 던지기도 했고요. 바로 이제 직전 경기가 키움 상대로 6이니까 2실점, 그렇게 좋았던 피칭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타격값은 떨어져 있죠. 오늘 원정 올러가 올라오죠. 여기에다가 롯데가 홈 경기에서 역배를 받았지. 나는 이게 롯데가 왜 역배인지 모르겠어 아직도. 이게 어쨌든 어제는 롯데가 타격이 너무 죽어있기 때문에 힘들었던 게임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그래도 원정 올러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치, 그러니까 내일이었으니까 어제는 충분히 저는 공략 가능하다고 봐. 난 이거는 롯데 프랜이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배당 상관없이 분들은 롯데 프랜 가시고요. 롯데 역배까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구간이다. 그러니까 오바를 봐야 되는 경기일 것 같긴 한데, 이게 둘 다 두 외국인이 생각보다 불안해요. 좀 오바를 봐야 될 것 같은 경기긴 한데, 어제 양쪽 다 빠다가 보면은 또 그렇게 또 얘들이 훌륭했던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오바 정도 예측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만 해보세요. 자, 그 다음은 한화와 KT 경기입니다. 이거 분석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자, 요거 제가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 그래, 이 얘기는 하자. 자, 한화 선발 투수가 오늘 폰스입니다. 이번 시즌 13승 0패. 와, 진짜 대단합니다. 방어율 1.68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KT 선발 투수가 오늘 배재성입니다. 이번 시즌 2승 1패, 방어율 3.1점대입니다. 자, 제가 그래도 분석을 한 지가, 이렇게 방송을 켜서 한 지가 이제 3주년이 지났고, 22년도에 제가 야구 씬에 데뷔를 했으니까 횟수로 4년 차거든요. 22, 23, 24, 25 4년 차인데, 이게 그 지금 폰스가 갖고 있는 지표 중에 한 지표가, 제가 4년 동안 형들한테 프리뷰를 해드리는 동안 처음 보는 지표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단순하게 뭐 물론 뭐 전반기 초반에는 이런 지표들을 갖고 있는 애들이 종종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는 없긴 한데, 근데 자, 지금 폰스가 후반기에 무려 이 선수가 이번 시즌 우리나라에서 21번의 선발 등판을 했는데, 이 선수가 오늘 홈 경기 한정 갖고 있는 기록 중에 미친 기록이 뭐냐면, 홈 경기 POPS가 3할입니다. 3할. 이거 저 처음 봐요. 4년 동안 분석하면서 처음 보는 지표야. 그러니까 이게 장타도 아니야, 출루율도 아니야, 심지어 뭐 피안타율도 아니고요.
POPS, 그러니까 출루율이랑 장타율이랑 합쳐놓은 게 3할 때야, 3할 때. 제가 보통 4할 때만 돼도 형들한테 S급 투수라는 표현을 써드리거든요. 근데 홈에서 POPS가 3할 때면은 이건 S급 투수라고 볼 수도 없어. 어나더 레벨입니다. 아예 그냥. 그러니까 4년 동안 전문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후반기에 3할 때 OPS를 처음 봐. 한화승, 한화마인승 언더. 더 이상 분석 필요 없겠죠, 여러분들. 오늘 한화가 터지면 형들 그냥 내가 오늘 이번 야구 시즌에 쓸 불운을 오늘 다 썼구나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생각하기 맞지. 이거 오늘 한화가 진다?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한화가 내가 한화를 베팅했는데 오늘 한화 졌다? 그냥 액땜 제대로 했구나. 내일 베팅 더 잘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다. 지표를 한번 쭉 훑어드리면은, 자, 평균 이닝이요. 홈 경기에서는 7이닝 가까이가 평균 이닝 나오고요. 피안타율이 1할입니다. 피장타율이 2할 4푼입니다. 득점권 피안타율 1할대입니다. 홈 경기 방어율 0.7점이고요. 홈 OPS가 3할입니다. 이거는 이 지표가 이게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다음 경기는 LG랑 두산 경기입니다. 자, LG 선발 투수가 오늘 최채흥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합니다. 이번 시즌 0승 1패, 방어율 6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두산 선발 투수가 오늘 코러빈입니다. 이번 시즌 7승 8패, 방어율 4.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최채흥 선수가 이제 한 번 더 올라옵니다. 직전 경기 KT전에서 2이닝간 무실점. 와, 잘 던졌어요. LG가 보면은 놀라운 게 이런 투수 진짜 잘 키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좀 애매한 투수들 있잖아. 뭔가 막 선발로 쓰기도 애매하고 필승조로 쓰기도 애매하면서 좀 롱으로 쓸까 말까 한 이런 투수들, 요런 애들 선발로 갔다가 참 잘 쓰는 투수다. 뭔가 약간 템파베이 같은 느낌이에요. 좀 마운드 키우는 거 보면은. 아무튼 최채영 선수도 어쨌든 직전 경기 오랜만에 한번 KT 상대로 올라와서 좋은 피칭을 했고요. 그러니까 나름 이제 기대값은 있죠. 최채영도 워낙 구위값이 좋은 선수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선발로서 영향이 얼마나 되느냐야. WHIP가 무려 1.5점대. 득점권 피안타율이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잘못된 거 아닙니다. 무려 6할입니다. 6할. 그러니까 득점권만 됐다고 하면은 10명 중에 6명한테는 득점을 내어주는 선수다. 뭐 어이가 없는 선수죠, 여러분들. POPS 홈 경기에서 9할 때 정도 되고요. 잠실에서도 약합니다, 오히려. 그리고 두산 선발 투수가 오늘 코러빈입니다. 코러빈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와가지고 고생을 많이 해요. 어쨌든 뭐 인성 때문에 욕을 먹을지언정 고생을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이 선수가 이제 홈 경기에서 평균 구위값이 한 5.5점이 나옵니다. 5.42니까 5.5라고 잡을게요. 원정 경기가 이제 한 1.8점대로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원정 경기가 좀 약한 편이긴 한데, 자, 오늘 구장 어디죠? 바로 잠실입니다. 잠실 더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때도 제가 형들한테 두산 이거 프랜승 그때 승부로 한번 드렸었나 그랬습니다만, 자, 잠실 어빈에게 자꾸 역배를 준다? 이거는 대놓고 그냥 프랜승 형들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보너스 배당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그냥 두산 프랜승 가져가십시오. 이하 그냥 생략. 두산 역배 프랜 언더입니다. 자, 그 다음은 신세계와 삼성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선발 투수가 오늘 앤더슨입니다. 이번 시즌 6승 6패, 방어율 2점대고요. 삼성 선발 투수가 이승현입니다. 이번 시즌 4승 7패, 방어율 4.7점대입니다. 돌아왔죠. 이승현도 이제 부상해서 복귀를 했는데, 원래는 이승현 선수가 시즌 아웃이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었어. 근데 뭐 어쨌든 뭐 염증이라고 합니다. 딱히 뭐 뭔가 뼈에 크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피로 누적 그리고 뭐 염증 이러다 보니까 금방 이제 회복을 해가지고 복귀를 하긴 했는데, 다만 이승현 선수가 이제 부상 직전에 보여줬던 그 좋았던 퍼포먼스를 오늘 경기에서 또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게 일단 첫 번째 의문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신세계에서 1선발 투수를 내보낸다. 신세계나 KT나 홈 경기에서 1선발 내세우고 나쁜 경기 했던 적이 거의 없긴 합니다. 앤더슨 또한 홈 경기에서 OPS가 5할 1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돼도 형들아, 5할 1푼만 돼도 우리가 A급 투수란 얘기를 해요. 근데 아까 진짜 폰스 이거 3할 OPS는 미친 지표입니다, 여러분들. 무튼 앤더슨도 홈 경기에서 5할 1푼을 찍어주는 정말 훌륭한 투수다라는 거. 어쨌든 신세계 일반승은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나 제가 항상 이제 신세계는 좀 피해가는 게 있습니다. 바로 마행승인데, 이유가 뭐냐면 빠따가 기복이 너무 심해.
너무 심한 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기는 신세계 일반승 정도만 보기를 권장드리겠고요. 아싸리 만약에 신세계 형들 마행 보고 싶으신 분들은 차라리 오바를 보세요. 삼성도 지금 빠따 괜찮죠? 어쨌든 신세계가 많이 난다라는 거는 점수를 많이 낸다라는 거니까 차라리 오바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콜로라도급 기복인가요? 신시내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세계가 가장 비슷한 팀, 메이저리그랑 가장 닮은 팀이 신시내티야. 터질 때는 겉없이 터지는데 안 터질 때는 정말 답답한 팀이죠. 자, 그 다음 NC랑 키움 경기입니다. 자, 우리 제 방송 보시는 분들만 누리고 있는 혜택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푸근하게 먹은, 그리고 그전 시리즈도 3연속 먹은 뭡니까? NC와 키움 맞대결, 그리고 NC의 홈이다. 뭐죠? 오바. 끝. 더 볼 거 없습니다. 오바 찍고 넘어갑니다. 오늘은 10.5를 주긴 했어요. 어제보다 높긴 한데 그냥 오바 찍고 넘어가세요. 끝. 네. 자, 요까지 프리뷰 끝내고요. 여러분들 빠르게 유튜브 영상 올려드리고 우리 숲TV 여러분들 전체표 공개해 드릴 테니까 전체표 보실 분들은 빠르게 추천 한 번씩만 채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절반 정도, 그래도 한 140여 분 정도가 왔다 가셨기 때문에 빠르게 추천수 절반 정도만 딱 채워지면은 전체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께서도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고요. 역시나 이렇게 오늘 또 주간 주력 몰빵, 그리고 이 야간 승부 금액업까지 지금 미친 메이저리그 후반기 독주 함께 하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톡 링크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